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역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인 중 다수가 상호주관적이며 법, 돈, 신, 국가가 모두 그런 예라고 하였습니다. 화폐 현상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다고 믿는 개인의 주관들이 모여 상호주관이 되고 이것이 덩치가 커져 객관적 가치를 갖게 되는 과정이자 결과입니다. 우리는 아주 운이 좋게도 2009년부터 비트코인을 통해 화폐 현상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화폐 현상을 요약해보면 1. 비트코인을 믿는 광신도들에 의해 퍼져나가고 2. 익명성이 있다고 믿은 마약쟁이들이 마약을 거래하게 된 우연한 사건을 통해 가격을 갖게 되어 가치와 확산의 기랑 관계를 극복하고 화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사토시는 비트코인이 객관적 가치와 어느 정도의 인간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화폐로서의 모양새를 갖추었을 때 사라졌습니다. 오태민 작가님은 비트코인의 화폐 현상을 재현할 수 있다는 가설하에 모빅 프로젝트를 설계하였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팔지 않은 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점, 비용과 커미먼트를 들인 행동을 통해 가치와 확산의 기랑 관계를 극복하여 화폐 현상 재현에 성공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의 오랜 역사 없이 국가와 같은 거대한 중앙의 보증 없이 개인과 개인의 믿음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되었습니다. 모빅은 이러한 비트코인의 위대함을 재현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전에는 없었던 최초의 사건입니다. 2009년 1월 3일 첫 가동이 시작된 이후 어떤 이들은 신념과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재미로 채굴을 시작합니다. 총 통화량은 2,100만 개로 처음 4년간 전체 채굴량의 50%인 1,050만 개의 비트코인이 채굴됩니다. 그중 약 5에서 6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갑에 보관된 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의 약 25% 이상에 달하는 비중입니다. 2,100만 개로 채굴량이 정해져 있으며 그 누구도 시스템을 변경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이 비트코인과 다른 블록체인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25% 이상에 달하는 물량이 살아있으나 움직이지 않는 지갑인지 영원히 사라진 로스트코인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비트코인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에 잠들었던 고래의 지갑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일 때마다 시장이 크게 동요하는 것입니다. 모빅은 2019년 1월 3일 비트코인의 10주년 장부를 하드포크한 작업 증명 코인입니다. 따라서 하드포크 이전 비트코인 소유자는 같은 개수의 모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빅은 특정 시점부터 비트코인 20주년이 되는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고래 지갑 속의 모빅이 소각됨을 공지하여 잠자는 고래를 깨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간 내 고래가 관심을 갖고 청구하고 싶을 만큼 모빅의 확산과 가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5에서 600만 개로 추정되는 언노운 코인 중 얼마나 존재를 드러낼지는 모빅의 가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100만 개라도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것은 비트코인의 예측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는 작업이 됩니다. 모빅은 하드포크 이후 2023년 7월 말 기준 약 2천만 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 중 창시자가 1,400만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물량은 각각 100만 개씩 14개의 지갑에 나뉘어 보관되고 있습니다. 14개 지갑의 주소는 공개되어 있어 언제라도 누구나 지갑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1,400만 개 중 커뮤니티에 동의 없이 단 한 개라도 움직일 경우
모빅 프로젝트는 끝나게 된다는 것을 공지함으로써 창시자는 스스로 족쇄를 채웠습니다. 1,400만 개는 향후 모빅 네트워크에 들어오게 될 기업과 창시자가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기업의 모빅 활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창시자가 끝까지 보유하게 될 모빅은 향후 모빅 생태계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모빅의 하드포크가 필요하거나 하드포크를 막아야 할 때 채굴자들을 설득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또는 차후 다양한 기업이 네트워크에 올라왔을 때 기업들 사이에서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을 유지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에서 P2P, 네트워크를 사용해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일정 기간 활동 후 사라졌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생태계는 사토시가 던져준 시스템을 기반으로 많은 이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험, 도전을 통해 진화한 결과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며 그 모습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단순하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백서를 통해 저마다 자신들의 코인이 어떠한 목적과 쓰임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투자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코인의 밝은 미래 모습을 그리도록 하면 투자받기는 용이하지만 처음부터 목적과 쓰임이 디자인되어 나온 코인은 그것이 곧 한계가 됩니다. 창시자는 비트코인의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여 모빅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쓸모나 목적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배포 과정에서 가치를 갖게 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가치를 가졌으며 팔지 않아 증권성 시비가 없고 적절히 탈중앙화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기업이든 활용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가장 넓고 맨아래 묵직하게 존재하는 땅으로 비유한다면 모빅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강건성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확장과 발전을 원하는 기업들이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건물을 짓고 기업 활동을 통해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땅입니다. 모빅 네트워크의 가치를 알아본 기업이 모빅 생태계 위에 올라오려면 그 기업 또한 모빅을 팔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빅이 가치를 갖기 전에도 모빅을 갖고자 1차 관악산 배포에서 400여 명, 약간의 가치를 가진 후 2차 계룡산 배포 900여 명, 3차 계룡산 배포 1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4차부터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함에도 모빅을 받기 위해 제주도로 1500여 명, 호주 몽트빌로 500여 명이 모이는 것을 이미 목도하였으므로 모빅을 팔지 않고도 기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기업과 합의되면 창시자는 보유한 1,400만 개의 물량에서 일부를 기업에게 무료로 양도합니다. 기업은 이미 가치를 가진 모빅을 무료로 양도받음으로써 메인넷 구축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용을 회수하지 않아도 되어 코인 생태계와 사용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미 조성된 중립적이며 투명한 메인넷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은 사용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모빅은 기업의 참여로 더욱 강력한 신뢰망을 구축한 네트워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모빅 생태계에 많이 참여할수록 계속 강화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모빅은 이미 가치를 가졌으며 팔지 않아 증권성 시비가 없고 용처를 정하지 않은 범용성을 지녔으며 적절한 탈중앙성을 지녀 어떤 기업이든 모빅 메인넷 위에서 생태계를 확장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빅은 기업을 위한 범용 네트워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거래소나 하드웨어 장치를 활용한 월렛, 소프트 월렛과 종이 지갑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대상을 신뢰해야 하므로 그 위상이 같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빅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모빅은 모두 종이 지갑에 담겨 배포되었습니다. 왜 굳이 종이 지갑이었을까요? 모빅 프로젝트에 사용된 종이 지갑은 배포의 편의성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저는 종이 지갑이 단순히 코인을 보관하기 위한 저장 매체가 아니라 P2P 거래에서 그 이상의 가능성과 용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불가피하게 물리적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니모닉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트레저에 비트코인 담아주면 거래가 불가할 것입니다.
신뢰가 확보된 종이 지갑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울러 비트코인이 담긴 종이 지갑이 만원짜리 지폐처럼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이 담긴 종이 지갑은 비트코인의 전지구적 확산을 가속화하고 진정한 탈중앙화 및 온전한 개인의 소유물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종이 지갑에 대해 우리는 다시 숙고해야 합니다. 모빗 생태계의 하나로 모비커스 주식회사는 신뢰받을 수 있는 종이 지갑의 생산과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종이 지갑의 주소키와 비밀키의 쌍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모비클 종이 지갑에 조금 담아두면 사는 사람은 종이 지갑의 모비클 비밀키로 트랜잭션을 일으켜 주소키와 비밀키가 한 쌍인 정상적인 지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이 얼마간은 문제없이 비트코인을 담아 옮기거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모비커스 주식회사는 종이 지갑의 상태 머신을 적용하여 지갑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몽트빌에서 천모가 담긴 종이 지갑이 배포되었습니다. 오 작가님은 이후 데이터베이스를 없앴습니다. 이 부분은 거래소와 기타 다른 월렛도 어떤 대상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쇄소는 신뢰할 수 있냐? 이런 것을 물어보고 싶으시죠? 하드월렛 제조회사의 제조 과정은 믿어져서 사용하십니까? 몽트빌에서 배포한 1000모짜리 종이 지갑으로 돌아가서 1모빅이 100만원의 가치를 가졌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1000모짜리 몽트빌 지갑은 10억 원의 가치를 갖습니다. 종이 지갑에 안전하게 담긴 10억 원 어치의 모빅이 지갑의 신뢰를 보증함으로 안심하고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지갑이 10억 원의 가치가 있으므로 그 이상의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모빅은 정해진 기간 내 트랜잭션을 일으키지 않으면 소각됩니다. 그럼에도 천모가 든 종이 지갑의 비밀키에 스크래치를 긋지 않고 모빅을 소각한다면 이 종이 지갑은 어떻게 될까요? 지갑의 주인이 10억을 포기하고 스크래치를 긋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종이 지갑의 신뢰가 높다면 그 이상의 가격을 받고 팔 수 있으며 종이 지갑을 사는 사람에게는 비트코인을 100억 원도 담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10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수십만 원짜리 하드월렛이나 거래소에 맡기고 싶을지 10억을 태워버릴 수 있을 정도의 신뢰를 받는 강력한 종이 지갑에 넣을지 선택을 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종이 지갑하면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가 떠오르시지요? 비트코인 보안 전문가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는 종이 지갑을 사용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이유는 저 같은 개인이 종이 지갑을 만들고 사용하면서 보안과 관련한 실수를 저지르기 쉽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는 믿을만한 하드월렛을 권하지요. 믿을만한 하드월렛 구입과 믿을만한 종이 지갑 구입, 이 둘 사이에 다른 것이 있나요?